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여백사고라는 책입니다. 야마자키 세이타로 지음 김영중 님 북스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일과 인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여백을 활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불편해지고 즐거운 일이라도 계속 반복하면 피곤해집니다. 이처럼 싫다, 괴롭다,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백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1.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의 여백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여백의 힘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비우는 여백에서 만드는 여백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인생이 여유롭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백사고란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략적으로 틈새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편안한 틈새는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우리는 힘내자, 더 노력하고 성장하자라고 마음먹으면 틈새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가득 담아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정말 소중한 일이나 목표, 꿈에는 소홀해지고 괴롭다, 힘들다, 지친다와 같은 부정적인 기분만이 남는다. 좋은 것, 당신다운 것, 보람 있는 것, 창의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백이 필수적이다.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는데도 살기 좋아졌다, 여유로워졌다 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하루가 힘들수록 여백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업무에서도 사생활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다, 내일 일하러 가고 싶지 않다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마음의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으로 어떻게든 현실 도피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여행일 수도 있고 독서일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탐닉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는 와중에도 문득 무언가를 떠올리고 한숨이 나온다면 그때는 자기 자신의 여백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여백을 잘 만들면 바쁘게 해야 할 일이 있어도 하루하루를 지금보다 편하게, 즐겁게,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낙천적 태도나 타고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백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과 외부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먼저 심리적 측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서 외부 세계나 상대방과의 사이에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이것만으로도 현재 안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심리적 압박, 고민의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지금 당장 가능한 여백사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짤 때는 각 예정 사이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해서 반드시 계획에 완충 장치를 넣는다. 거리감이 지나치게 가까운 사람과는 적극 거리를 둔다. 너무 혼잡한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는 피한다. 공간을 채우지 않는다. 가득 찬 공간에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본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는지 등을 살펴본다. 한계까지 꽉 채우기를 목표로 삼는 일을 그만둔다. 평소 들고 다니는 가방의 짐을 절반으로 줄인다. 자신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이유는 없지만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제대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도 여백사고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의 여백사고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비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유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고 필요할 때는 타인의 힘을 빌리는 완급 조절이 여유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투자한 시간과 결과의 질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결정은 한순간에 내릴 수도 있고 한 분야의 프로는 단시간에 최고의 결과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부딪힐 수 있도록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어중간한 태도를 버리고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발전 가능성은 항상 여백 속에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여백사고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자유롭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라면 무엇을 해도 좋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라면 무엇을 해도 좋다라는 여백은 신뢰 관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으며 서로의 배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이상 어쩔 수 없이 맞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도구로서 여백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사람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조용히 마침표를 찍습니다. 어른이라면 의외로 어떤 관계든 조용히 마침표를 찍는 일이 가능합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부담도 줄어듭니다. 친해지면 좋다, 친구가 많으면 좋다라는 말이 꼭 정답은 아니므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친절하다, 뭐든지 내 생각대로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모두가 포기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 자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면 불편해지는데요.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로만 판단하면 창의성을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상대방이 재미를 느끼게 할까라는 관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여백이 중요한데요. 자신이 잘하는 방법으로 소통하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서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능력이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한 덩어리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모든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글렀어 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사람과 바로 친해져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만능은 아닙니다. 어쩌면 딱딱한 존댓말 사용은 서툴지 모릅니다. 또는 문장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에도 자신 있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특기인 사람, 메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능숙한 사람, 전화응대가 훌륭한 사람, 손글씨가 아름다운 사람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다양합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지 좀 더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분합니다. 대면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서투르다면 메일을 잘 작성해서 전달합니다. 문장이 서투르다면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수단을 무엇이든
한 가지 갖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여백 사고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사고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 이외의 선택지를 도입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고로 굳어진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여백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선은 1인 브레인스토밍이나 놀이 감각의 재확인을 통해 여백이 없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저 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비판이나 비난을 정면으로 받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여백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때로는 글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 봅니다.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은 하지만 지나치게 심각해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기분이 우울할 때나 무엇을 해도 재미가 있지 않을 때는 지금 여백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백만 충분하다면 눈앞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더라도 일단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대부분의 일들이 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마음속에 여백을 떠올리고 바깥 세상으로 걸어 나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 여백 사고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여유롭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